자, 오늘 생존 질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면접에서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상사가 부당한 지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질문 요즘에도 많이 나오고 과거에도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걸까요? 우리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상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농담이고, 우리가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 나한테 원하지 않는 지시를 할 때도 있고, 또 그것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를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다고, 그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막 면접관의 의도, 상사가 나한테 부당한 지시를 하면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뭘 얘기하고 어떤 얘기를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요, 면접에서 다 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존 면접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구나가 수긍할 만한 그러한 의도를 빨리 캐치하고 여러분들만의 와이너로 여러분들 면접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뭔가요? 핵심 키워드는 부당한이죠. 그러면 이 질문 여러분들 이제 면접장에서 받아봤을 건데, 여러분들 뭐 이론적으로도 이제 많이 알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당함의 기준이에요. 기준. 왜냐면 이 부당함의 기준이 사람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A라는 상황에서도 누구는 A처럼 해석하고 누구는 B처럼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바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판서 강의를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판서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 근데 이걸 막 열심히 촬영을 해서 저는 막 고퀄리티의 영상 편집을 제가 만약에 원했어, 우리 PD님한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업무의 기준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이야, 영상 한 편에. 근데 우리 PD님은 아니 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를 들어 30분이야. 30분에 한 편. 물론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쪽은 2시간의 인풋을 넣어야지 어떤 결과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 한쪽에서는 30분만 인풋을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 이 뒤에 아웃풋의 값이 미리 나오면 당연히 30분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취업이든 아니면 면접이든 앞으로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아웃풋의 결과를 알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2시간을 하라고 했어. 근데 PD님은 30분만 한대. 그럼 이거는, 그러면 우리 PD님이 느꼈을 때 이게 뭐예요? 부당하다고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영상 판서 잘 편집하고 생존들이 좀 더 도움받게 하려면 2시간 정도는 투자해줘야지, PD님. 이게 뭐야? 이게 PD님이 느끼는 부당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일해야 될 조직 생활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 사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면접 질문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면접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여러분들 사회생활, 앞으로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는 게 면접일 뿐이라고. 프레임은 지금처럼 이 면접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훨씬 더 유연하게 면접관 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당함의 기준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서로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에서 제가 보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조직은요 사실 조금 보수적이고, 외국계 회사나 아닌 기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은 보수적이다. 왜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각자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자유를 뭔가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이 질문 있죠? 이 질문에서 부당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사 부당한 지시를 얘기했는데 왜 보고 체계까지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군생활 오래 해보면서 느낀 거는, 직장 생활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나요.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해도 보고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 일을 안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내가 부당함은 느꼈던 안 느꼈던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부당함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야.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되게 애매한 부당함의 기준점에 서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함은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도 보고 체계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보고 체계. 저 부당함 발견했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떠한 지금 부당함이 있고 이 부당함이 지속이 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리스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잘 어필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바로 대표님이나 바로 사내 메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왜? 판단 기준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상사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2차 상사나 아니면 사수라던가 어떤 선배 동료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면접 질문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라. 물론 그 로직대로 면접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 이해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뽑아서 우리 핵기픽 트레이닝에서 한 대로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와이나를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이에요. 그렇죠? 사회적 트렌드 그리고 기업들의 조직 문화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간 회사,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경우가 사라지진 않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질문을 그냥 면접 질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한테 당면되는 그 과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실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의 뇌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지금처럼 그냥 면접 답변을 그냥 외워버리면 그 로직대로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와이나로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로직은 어떻게 되느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어. 첫 번째, 부당함의 기준이 다르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상사가 나보다 일단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사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일단 따른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가 또 이상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뭔가 플로우에 따라서 보고 체계를 갖춰서 누군가한테 차상위 상사라든가 아니면 선배 동료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적으로 부당함의 기준을 내가 선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해요. 왜? 결국은요 조직 안에서는요 아무리 뛰어난 역량이 있어도요 조직 안에서 잘 이렇게 흡수돼서 가는 걸 원하거든요. 즉 모관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스펙이 낮아도 조직성이나 사회성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합격이 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이런 이유들이 훨씬 더 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뭔가 막 학습하고 알려줘서 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해보고 진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감정을 느껴보고 배려를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생각과 행동에 묻어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막 학습해서 면접의 로직을 완성해서 면접장에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러한 질문이 왜 발생되고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오늘 그냥 한 가지 가이드를 드린 이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면접 답변을 해보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존 질문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재의식 미션 댓글로 꼭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면접에 관한 궁금증들 있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존하세요.